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청래의 동영상 의정 보고서 정청래 밥값했나?의 진행을 맡은 강성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청래의 겨울 영상 의정 보고서. 굳이 이게 뭐 보고서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께 굉장히 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뭐 네. 다른 분들은, 다른 네. 의원님들은 보통 이맘때쯤에 이제 주로 의정 활동에서 쓰는 돈이 뭐 문자 보내는 거, 네. 그 의정 보고서 책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거. 네. 이건데 왜 동영상으로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돈을 절약해다. 돈 아까워서. 네, 보통 이제 1년에 1억 5천 후원금을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로 예. 보통 한 500 정도 쓸 거예요. 통상. 예. 그러면 1년에 6천이잖아요. 네. 그리고 의정 보고서 만드는데 5천만 원 듭니다. 5천만 원 들고. 네, 제작비가 한 2천만 원 드는데 오. 우편 배송료 그쵸. 이게 한 3천만 원 들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제작비가 2천이요? 한 7만 가구 보내거든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오. 이거는 그냥 좀 낭비 아닌가. 네. 또 그리고 싫어해요 또. 집집마다 꽂아놓으면 안 봐요. 왜 이런 걸 또 보냈냐. 네, 안 봐. 뭐 의정보고서처럼 보고 버리거나 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구 보존용이잖아. 네. 그래서 이게 돈은 적게 들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네. 그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클릭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누가 했겠죠? 아니 의정보고서를 동영상으로 한 건 없어. 지금까지 내가 못 봤어요. 네. 못 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최초 이런 걸 좋아해. 네. 오늘 여론 동영상 의정 보고서는 안 본 사람은 있지만 보다 많은 사람은 없을 정도로 아주 알차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청래 밥값 했나 세계 최초의 동영상 의정 보고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그 누구보다도 의정 활동을 편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정청래에게 의정 활동은 무엇이다? 짧게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정청래의 의정 활동은 진정성이다. 그래서 이번 의정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쉬시면서 한이 맺히셨는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법안 발의를 많이 해도 되나? 네. 의원님은 저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법안 발의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한 1년 반 정도 됐죠, 지금요? 네네네. 1년 반 동안 발의한 법 157개. 157개. 네. 제가 볼 때 외우는 숫자보다 새로 법안 발의해갖고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 네. 예. 중요한 건 얼마나 그게 입법이 되느냐인데 네. 몇 개가 통과가 됐어요? 29개 통과. 29개를 네. 통과를 시키셨다고요? 네네. 와, 이거 1등 아닙니까? 1등은 아닐 거예요. 아무튼 정청래 의원께서 157개 법안을 발의를 한 2년도 안 된 사이에 1년 반 만에 이렇게 발의를 하셔갖고 그냥 던지는 법안이 아닌 자그마치 29개가 입법이 됐다라는 거 우리 지역 구민들이 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야기하는 와중에 2개가 더 늘었답니다. 그래서 159개? 159개랍니다. 예. 얘기하는 한 시간 사이에 2개가 늘어가지고 159개가 됐습니다. 뭐냐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 달력에 빨간 글씨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공휴일. 네. 그게 이제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또 연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예. 이래서 법적 지위를 가지면 그냥 공휴일 쉬게 해줘야 되거든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그렇죠. 그래서 그 법.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었대요. 대통령령으로. 관공서. 관공서. 이 민간 기업은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좀 불편했죠, 이게. 근데 법적으로 일하는 쉬어 이렇게 되니까. 몰랐네요. 네. 저는 그냥 쉬면 다 쉬고 이러는 건 줄 알았더니 전 프리랜서라 잘 몰랐는데 네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알토란 같은 그래서 법이네요. 이제 대체 공휴일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근거법이 된 거예요. 대체 공휴일. 그러니까 네. 뭐 일요일 날이 휴일이면 월요일 날. 그렇죠. 이걸 의원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저 혼자만 낸 건 아니고. 의원님이 바닥을 다져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의원님이 했다고 하세요. 네. 자, 의원님이 대체 공휴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우리 지역 국민들 이렇게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부분 정청래로 2위는요. 국회의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구태스럽다. 그리고 맨날 싸움질한다. 네. 그리고 맨날 뒷구멍으로 돈 받아먹는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이해충돌.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무슨 회사가 있어. 네. 자기 소관 상임위하고 관계가 있어.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예를 예를 들어서 강선범 씨가 네. 국회의원이 됐어요. 네. 근데 방송을 다루는 상임위, 과방위는 못 가는 거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방송이 들어가니까 네. 거기 제 이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편은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강성범을 써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오.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무슨 건설회사 사장이다. 네.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 네. 국토위는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적용은 되고, 네, 되고 있습니다. 통과됐어요. 진작 됐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연한 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안 돼 있었어요. 말이죠. 네, 그래서 예. 이해관계가 네. 내가 이런 게 있다 등록하고 거기 충돌된다. 네. 그걸 빠지고 사후에 발견되면 너는 빠져라. 이런 근거법을 만들었어요.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 첫 번째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게 가만 놔두면 정치하는 당사자들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다들 그냥 쉬쉬왔던 거예요. 자기들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 그러니 주류가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도 방송인이잖아요. 예. 과방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건 정말 필요한 법안이었는데 이것도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서 해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법은 정청래로 대망의 1위 가겠습니다. 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 예산 감시 활동, 그리고 지역 활동, 그리고 정당 활동 이런 걸 하는데 무엇보다도 입법 활동이죠. 그렇죠. 예. 더 좋게 고치고. 근데 없던 법을 만드는 거, 그걸 보고 재정법이라고 그러는데 재정법 국가교육위원회 재정법 이 통과됐습니다. 만들자는 겁니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졌어요 이제. 입법이 됐기 때문에. 입법이 됐어요. 거기서 이게 어떤 이제 일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예. 대한민국의 국가교육정책을 정권에 상관없이 독립된 기관으로 제정해라. 그게 돼서. 근데 정권이 바뀌어도 그게 국권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딱 법으로 정해놓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교육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부는 정권에 따라서 교육 정책을 이렇게 해서 세우고 저렇게 해서 세우고 그 피해는 수험생과 학생들, 학부모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교과서 문제 이런 것들. 정권과 관계없이 예. 국가 교육 정책을 네. 중장기적으로 세워라.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꾸지 말자. 한 번 정해놓은 거는. 예. 그러니까 정권에 따라서 뭐 그 근대 역사가 막 바뀌고 막 이런. 네네네. 이제 교육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교육부가 하고, 네. 그런 이제 거대한 담론이라든가 교육의 방향, 중장기적 정책 이런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해라. 네.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재정법으로 만들고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이제 저 혼자 아니고 여러 명이 이제 발의했는데 네. 어쨌든 통과됐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통과 법안 객관적으로 봐도 굉장히 소중한 법안이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통과된 법안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따로 우리 의원님의 SNS하고 홈페이지에 자세히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피와 땀이 어려 있는 법안들이니까요. 자, 그러면 의원님이 발의는 하셨는데 정말 이 법은 아까운데 아직도 통과를 못하고 입법이 안 된 법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아직 계류 중인 법안들이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자동차관리법, 방송통신법 확정 문제하고 설치 운영에 대한 특별법안,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문제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미성년 유튜버 보호법, 수의사법, 공동주택관리법, 신문등의 등에 관한 법률. 근데 제가 쓱 스쳐 지나가면서 읽었습니다만은 저거 괜찮다는 곡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건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이건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다. 이게 왜 안 통과가 안 되는가? 이런 법안들 좀 말씀을 언론개혁의 해주세요. 상징. 네. 언론 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 네. 그거를 제가 알기로 의원님이 제일 먼저 세배해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냈어요. 17년 전입니다. 17대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대한 피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언론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마치 언론사만 세무조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특권적 요구입니다. 문체위와 법사위에까지 통과된 법안을 국회의장 한 명이 이것을 잡고 상정을 보류하거나 상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는 국회의장 1인의 것이 아닙니다. 되게 아쉬우셨겠어요. 그러면 제가 2004년도 네. 17대 국회 때 언론발전위원회 간사했어요. 우리 당에. 네. 그때 만든 법 중에 하나가 이 언론피해구제법이었고 신문법이었어요. 네. 종편금지법. 근데 MB 정권 때 MB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때문에 종편이 다시 나오는 제가 만든 법이 휴지뚜각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만두소 파동이 있었어요. 쓰레기 네. 만두라고. 네. 그래서 그 전도양장했던 30대 만두소 사장이 한강에 투신 자살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우량 만두였어요. 누구나 쓰면. 예. 근데 거기에 사과한 언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론 때문에 죽었는데. 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피해는 다른 피해보다 더 심대하고 크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어야 된다. 그때는 못 넣었어요. 네. 왜 못 넣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업종 분야가 없었습니다. 오, 근데 19대부터 이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 예. 그래서 19개 분야, 업종 19개 법안이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 예를 들면 예. 개인정보를 위반을 누가 유출을 했어. 그럼 개인정보가 엄청 손해잖아요. 네.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차별 대우, 자동차 이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급발진한다든가 네.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요. 대기업의 갑질, 네. 중대재해피해구제법 있잖아요. 그건 5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리점 갑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다른 의원들이 그 발의를 해갖고 입법이 된 거 아닙니까? 이미 19개 법안이 시행 중에 있어요. 예. 근데 왜 언론만 유독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돼?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업종 분야의 피해보다 예. 언론의 피해가 결코 작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당연히 당연하죠. 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돼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9개 그 징벌적 손해배상의 업종 분야가 대체로 다 3배 이내예요. 3배 이내. 예. 다 따지셨구나. 예. 그러니까 언론을 예를 들면 제가 30배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19개 법안이 대체로 3배 이하인데 언론한테만 왜 30배야? 그런 논리가 반대 논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몰랐던 거네요. 사실 그때 그 많은 그 커뮤니티나 이제 그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3배 갖고 징벌이 되나 했는데 그때 의원님이 얘기하셨거든요. 일단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입법을 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다른 징벌적으로 그 적용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 요 정도니까 이 언론도 이 정도 해야 일단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하신 언론과 거예요. 보수 세력들의 저항이 심각할 건데 다른 법도 다 3배야. 네. 근데 언론만 빼자는 거야? 그럼 언론만 특혜를 주자는 거야? 네. 언론만 예외시키자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탄압이야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야소리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3배로 그래서 한 거예요. 또 언론피해구제법 중에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오보를 내요. 정정보도는 30몇 면에 오른쪽 귀퉁이 맨 아래에 조그맣게 내잖아요. 한 요만하게 나오죠. 그래서 있으면 요만하게 나오죠. 정정보도라고 판정이 되면 네. 동일 분량 원칙으로 동일면에 내라. 네. 일면에 오보를 냈으면 일면에 정정보도도 내라.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크기로. 예. 그것도 지금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예. 워낙 명분이기 때문에 반대를 못 했어요. 네.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언론의 뭐 자유를 침해한다 뭐 이런 건데 이 법의 특징은 본질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가짜 뉴스, 허위 뉴스에 대해서 피해 구제를 하자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저는 잠자고 있는 시간 이외에는 다 의정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잠잘 때도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예. 일어나면 네. 뉴스 공장 틀고 하루 종일 이제 그 정보를 습득하려고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구나. 오. 왜냐하면 뉴스를 읽어야 되잖아요. 지나간 걸 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뉴스를 읽는 것도 의정 활동이고 네. 댓글을 읽는 것도 의정 활동이고 예를 들면 나는 자연이다 이 프를 즐겨보는데 그거 보는 것도 저는 의정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네. 다
다 의정 활동인데 그건 정보 습득 활동, 시대의 흐름을 쫓는 활동, 그리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그 SNS 댓글에 올라온 걸 보고 법안을 발의하신 적도 있다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걸? 그리고 예를 들면 제 페이스북에 예. 여러분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입법 제안을 해주시면 그건 제가 참조해서 법을 만들겠다. 네. 그래서 만든 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학교 가면 예.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아침에 출근길과 등교길이 같이 겹치잖아요. 근데 학교 정문 앞에 내려주면 정체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돌아가려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특히 이제 등교 시간, 학교 시간 이럴 때는 거기서 주정차하지 마라. 안전을 해치니까. 예. 그 법안을 내달라고 누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이 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네. 그것도 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길 가다가 아파트 입구나 이런 데 주택가에 보면 자동차 바퀴 펑크난 차, 네. 유리창 깨진 차, 그렇죠. 방치된 차 많잖아요. 먼지 잔뜩 쌓여갖고. 먼지 잔뜩 쌓여가지고. 예. 근데 그게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견인할 수 있는데 도로가 아니면 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식 국가도로가 아니고 네. 그 옆에 무슨 뭐 산 기슭이나 이런 데는 많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도로에 폐차 직전에 뭐 오래된 그 주정차된 차량, 예.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걸 견인할 수 있는. 저도 그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맞아. 다니면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예.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했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걸 견인할 수 있는, 네. 없앨 수 있는 네. 이런 법을 제가 냈습니다. 157개 다 들으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뭐냐면 예. 반려동물 있잖아요. 반려동물도 이거 중요하다. 요즘 예. 의료사고가 납니다. 사람도 의료사고가 나지만 예. 반려동물도 의료사고가 나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반려동물 잃은 그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원인을 몰라.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을 또 냈어요. 네. 그건 또 사람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입니다. 네. 그것도- 그리고 예. 사람도 마찬가지 의료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의료가 전문 용어고 전문적인 영역이잖아. 그럼 환자 가족들은 몰라. 네. 근데 환자 보고 입증하래. 이게 의료사고라고. 그럼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예. 의사들 당신들이 입증을 해라. 그래야죠. 전문가들이 근데 입증을 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엄청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예. 통과됐습니까? 통과됐나요? 통과 아직 안 됐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 답답하네. 네. 근데 통과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 법안이고 이런 법들이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큰 이슈가 되거나 네. 뭐 전 국민적인 뭐 지대한 관심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실제로 여기 당해본 분들한테는 절실한 법안들. 아, 지금 약자를 보호하는 쪽의 법안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아무튼 요 159개 법안 2개 들었죠? 에 대해서 다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청래 의원님의 SNS 홈페이지, 페이스북인 거죠?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이제 한번 쉬실 때 그때 자주 뵀었고 그때 방송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뵀을 때 눈에 도끼가 있으셨어요. 내가 다시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어떻게 다시 들어간 지금 국회의원인데? 소원 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때 비해서 눈빛도 굉장히 지금 순해지셨어요. 아니 이제 목표를 잃었으니까. 아유 그때는 정말 와 빨리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 들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른데 뭐 가고 싶은 상임위는 저는 없으십니까? 삼선 국회의원이 되면서 예. 세운 목표가 있어요. 예. 상임위에 고집하지 말자. 다선 의원으로서 네.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4년 목표가 상임위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100%. 이게 목표예요. 한 번도 안 빠지셨어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삼선 의원님은 한 번쯤. 의총도 안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본회의 출석 100%. 현재 기록 중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 법을 발의하려면은 잘 듣고 현장에서 원하는 것들을 그 마련을 해서 그 조합을 해서 발의를 하는 걸 텐데 겁내는 초선 의원들도 되게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입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근데 보좌관 잘 만나면 그렇게 돼요. 보좌관. 우리 오. 보좌관이 입법 모신. 네. 말씀하셨듯이
보좌진과 함께 아니면 보좌진이 만든 법안도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랑 한번 좀 해주세요. 그것도 인복이신 거잖아요. 저는 저 자랑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강요하면 하겠습니다. 강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우리 보좌관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사실은 너무 계속 일만 하시니까 몸이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어떠세요? 한대표 의원 중에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고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좀 갑질인 줄 알았더니 복지를 자랑하고 있다고요? 갑질이 아니라 복지라잖아. 복지. 예를 들면 어떤 복지가 있습니까? 야근을 하지 않고 네. 주말에 편히쉬고 절대 전화하지 않으시고 새벽 출근 이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칼퇴근이라고 하셨는데 퇴근을 안 시키고 이런 건 아니죠? 9to6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 to 6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본인이 능력자이신 것 같아요. 저 우리 윤 보좌관이 예. 9 to 6 얘기하잖아요. 예. 본인은 집에 가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저하고 똑같이 의정활동한대요. 퇴근은 하되 네. 계속 일은 하는. 재택근무를 하죠. 예. 그 수당이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보좌관님, 그러면 이거 하나 질문할게요. 다른 의원실에서 정청래 의원실을 부러워한다, 부끄러워한다, 안쓰러워한다. 보좌관님들끼리 많이 저기 커뮤니티를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의원실하고 비해서 이 정청래 의원실은 이런 게 극한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정말 복지가 뛰어난 방인데 의원님의 그 이미지상 굉장히 강한 이미지셔서 보좌진들한테도 혹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안쓰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포 지역민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언제 또 항상 지지율도 엄청나게 나오고 이번 선거 때도 또 나오시자마자 또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단 말이에요. 지역구민들께서 정청래 의원을 좋아하는 이유를 한번 어떻게 맹활약을 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나 하는 거, 그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큰 스피커, 아까 잠깐 얘기했죠. 당대표가 아닌 당대포 정청래. 당대포란 말이 어떻게 생긴 말이죠?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쑥스럽긴 한데.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이미 많이 하셨어요. 예. 아니, 만나보면 이렇게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그런데 왜 여의도만 가면 이렇게 싸나워지냐고 그래요. 네. 근데 뭐 유권자 전체로 보기에는 굉장히 저런 분이 한 3명만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 서강대교가 있어요. 서강대교를 넘어서 국회에 출근할 때는 딱 목에 힘주고 갑니다, 제가. 오늘도 또 수많은 적군을 만나러 가는구만. 그렇죠. 장관 잘못하는 거 있으면 혼내고, 네.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비판해야 되고, 네. 당은 이렇게 가야 되고, 국가는 이렇게 가야 되고. 네. 왜냐면 그거 하라고 뽑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마포에서 여의도로 넘어갈 때는 네. 딱 이렇게 하고 가고, 딱 이렇게 갑니다. 예, 반대로 넘어오실 때 긴장하고. 네. 넘어올 때는 딱 숙이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눈빛 풀고. 눈빛 풀고 이렇게. 왜냐면 국회에서 서강대교를 건너가는 순간 제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의 주인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모습이잖아요. 예. 그럼 모습이 몸을 낮춰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의도로 출근할 때와 지역구로 퇴근할 때가 자세, 모드 전환을 잘해야 됩니다. 거꾸로 하는 순간 난리 납니다. 국회 가서 막 빌빌대고 지역구 가서 막 호통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안 믿으시겠지만 네. 제가 한 17년 이제 정치 활동을 한 건데 네. 지역구에서는 단 한 번도 언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 구민들하고. 네. 예. 뭐라 하면 무조건 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정청래 맹활약 베스트 3를 한번 가는데 지금 2위 한번 가겠습니다. K 콘텐츠 지킴이를 하고 계시다고요? 왜냐면 K 방역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우리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코로나19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있어서 가능하대요. 그래서 코로나와 싸워서 이긴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는데 그렇죠. 예. 김대중 대통령에 네. 대한 고마움을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망을 깔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브로드밴드. 네. 또 지금 K 한류 네. 얘기 많이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문화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렇죠. 가위질 하지 마라. 네. 그러면서 JSA, 웰컴 투 동막골 이런 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K-팝이 나오고 지금까지 BTS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항상 명암이 있죠. 잘 나가는 영화 배우 개런티 뭐 몇십억 받는 사람이 있지만 이 판 들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네. 이게 양극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K 그 한류에도 네. 명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웹툰 작가들, 잘 나가는 웹툰 작가들 떼돈 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그리고 가수들 네. 저작권료 있잖아요. 네. 3.25% 받더라고요.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네. 이 가수 막 떼돈 벌겠네. 근데 실제로 가수들에게 떨어지는 것은 3.25%. 떼돈 버는 사람 있는데 그래봐야 그 0.1%나 될까요? 그래서 주로 예. 제작사와 플랫폼 회사가 다 가져가고 그렇죠, 그렇죠. 예. 10% 가지고 이제 나눠 먹고 막 이런 거더라고 보니까. 정작 가수한테는 가수한테는. 예. 그래서 이거 안 된다. 가수들 저작권료를 좀 높이자. 네. 그래서 가수협회하고 제가 정책 토론회도 합니다. 그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일이죠. K 콘텐츠 지킴이로서도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e스포츠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고? e스포츠는 제가 17대 초선 때부터. 초선 때부터. 그래서 초선 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만들어서 회장을 했고. 예. 지금 얼마 전에 또 제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에서 이제 대표 의원이 됐는데. 네. 제가 2004년도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2002년도 통계로 드라마, 음반, 영화를 팔아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의 4배를 온라인 게임이 벌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충격을 먹고 e스포츠 육성 진흥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테란의 황제 임요환이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으로 국회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걸 언급하셨군요. 국회에서. 언급했어요, 제가. 예. 최초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 최초예요. 그래서 e스포츠가 이거 체육 종목이다. 네. 대한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했다. 그때부터 주장했어요.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됩니다. 조만간. 올해 안에. 네. 왜냐하면 될 수밖에 없는 게 2018년 스위스 로잔에서 IOC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IOC에서 공식 천명했습니다. 네. e스포츠는 정식 체육 종목이다. 그렇죠. 아이들은 스포츠를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e스포츠에 관련된 일이 상상할 정도로 많아요. 네. 체계도 잡아야 되고 법률도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체육회 정식 체육 종목이 되면 e스포츠에 대한 지원 육성 예산도 좀 밀어줘야 되고 네. 그리고 내년도 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e스포츠가 6개 메달 종목이 됐어요. 그 얘기 들었어요. 거기에 주역을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예. 그럼 밑받침해야 된다. 국가대표 선발전도 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을 하고 또 이 프로 게이머들 e스포츠 즐기는 이 선수들이 네. 주로 입영 연령이에요. 네. 그래서 국방부에 국군 상무팀을 만들자. 네. 상무팀. 축구, 야구 상무팀 다 있잖아요. 예전에 있다가 없어졌어요. 공군에. 그것도 제가 이제 그때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공군 전산병으로 임요환을 보내야 된다. 국보급 스타 아니냐. 예. 그래서 몇 년간 국군 공군 네. 공군 팀이 있었죠. 그래서 e스포츠에 관련 법이 이제 게임산업진흥법을 그때 제 초선 때 17대 그때 제정법으로 없던 법을 만들었고요. 그것도 지금 시대에 맞게 개정안을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체로 가셔가지고 그 역할, 그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군요. 네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 된다. 야, 그 진작 됐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이셨죠. 그래서 저의 주력 사업이에요 지금 e스포츠. 아무튼 e스포츠 이 분야도 시대의 흐름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거를 우리 정천희 의원님이 실행하고 계신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의원님도 이제 삼선 국회의원이시고 국회에서 굉장히 터줏대감이시고 제가 알기로 초선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가이드가 돼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가? 3선 정도 국회의원 되면 정치를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깊이가 네. 시작된 국회의원이다. 제가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이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주류가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거부를 내오셨죠. 그래서 비주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으시거든요. 정치는요. 예. 아류 정치인이다라는 이미지가 되는 순간 끝납니다. 누구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새 시대에 새로운 것을 개척해야 돼요.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 주류였습니까? 아니었죠. 노무현 대통령 주류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주류였으면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대표 때? 비주류가 대중의 힘을 얻고 대중과 함께 진군해서 주류를 형성해서 그동안 꿈꿔왔던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정치인의 과정 자체가. 네. 그래서 너무 주류가 되려고 노력하면 눈치를 보게 되고 줄 서게 되고 네. 그러면 그런 정치인에게 국민들이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주류가 주류가 되는 세상 그건 시대마다 다 있는 거거든요. 시대적 과제가. 제 DNA에게는 주류를 거부하는 비주류 근성이 있지 않았을까? 반골기질 네.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되겠죠. 선거는요. 네.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시대가 불러야 되고 국민이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부르지도 않은데 혼자 나가잖아요. 지금 실격당합니다. 저는 3선 이상인 의원이신데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다 하면 저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자기가 묵묵히 일을 했다 이 차원을 떠나서 정치인이라는 건 불러내야 된다. 시대가 불러내고 국민이 불러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 좀 해야 되지 않나? 뭐냐면 정치인에게 있어서 실패와 성공이 어떤 의미일까? 조건이 있어요. 국민과 함께 했을 때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 국민과 함께하지 못한 성공은 성공도 아니지만 성공이 아니다. 아마 제가 정치 인생 중에서 국민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았을 때가 제가 컷오프 당했을 거예요. 컷오프 당했을 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본인은 제일 많이 울었는데. 돌아보면 가장 큰 실패였다고 순간은 생각했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성공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렇죠. 마음을 주게 된 거죠. 예. 혹자들은 정청래 끝났어, 공천도 못 받았어, 컷오프 됐어 했지만 국민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일종의 심리적 연대감? 네. 그래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가 아닌 거죠. 맞네요. 예, 그게 더 오히려 의원님을 단단하게 만든 그 좋은 시기였다. 예,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당을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하고 지역 유권자들만 바라보는 정치인이 더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우리 정청래 의원님은 야성을 잃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더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정청래 의원님 이야기 쭉 들어보면 들었어야 될 얘기도 못 들은 것도 있겠지만 평소에 못 듣던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를 좀 만족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포을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릴까요? 마포 주민을 포함해서 네. 전 국민께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 바다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끌어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아니면 해가 쨍쨍 내리쬐도 바다는 바다입니다. 바다는 넓지만 강물보다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하지 않는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뽑아주면.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마포에서 5만 명이 찍어줘야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내 표는 한 표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이외에 모든 유권자한테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 표는 한 표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 정청래라는 이름은 하루에 제가 몇 번이나 부르겠어요. 내 이름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나 아닌 사람들의 것이다. 내 이름이 그들로부터 불려질 때 좋은 이미지로 불려질 수 있도록 그 이름 정청래는 내 스스로 또 가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좋은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 좋은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만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 1년 반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의정보고서 정청래 밥값 했나 이제 초기 얼마나 일을 했나 오늘 알아봤습니다. 자, 정청래의 마포자랑 브이로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마지막으로 보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범 땡큐. 예, 저 고생했습니다. 의원님도 수고하셨고요. 그 저렴한 출연료에.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얻어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람이 많이 부는 현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의선 숲길공원. 네, 그리고 이거 상암동인데요. 망원시장에 제가 왜 나왔느냐?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제 화면 뒤쪽으로 보이는 게 YTN입니다. 그리고 옆에 SBS 있고요. MBC가 상암동에 본사 이전함으로써 우리가 방송 미디어의 메카가 됐죠. 한번 걸어가 보실까요? 그래서 저곳이 MBC 굉장히 크죠. 상암동 이곳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걸로 했는데 땅값이 문제였어요. MBC는 땅값이 설계비 포함해서 1,000억밖에 없다. 그런데 이 땅값이 굉장히 비쌌거든요. 3,000억 막. 그래서 땅값을 깎아줘야 온다. 그래서 상암동 성산이동 주민들이 MBC 본사 유치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넘게 서명을 했고 MBC가 원하는 땅값대로 서울시가 공급을 하게 된 거죠. 이 상암동 마포 발전에 큰 계기가 되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이 MBC 옆을 지나가다 보면 MBC 본사를 이곳 상암동에 이전시키는데 나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지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또 주변에 상권도 살아나고 또 MBC는 또 넓은 곳에 이사 올 수 있어서 좋고 보람을 느끼는 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도 공정하게 의정활동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상암동 주민께서 저를 찾아왔어요. 상암동 주민들 그리고 마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 이곳이 교통난이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홍대에서 출발한 지하철이 부천, 대장까지 가는 그런 서부광역철도인데요. 이것을 10년 동안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했는데 국토부에서 드디어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홍대에서 성산역, 상암역 그리고 강석으로 지나가면서 부천까지 연결되는 서부광역철도가 곧 시행되지 않을까. 그것을 위해서 제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상암동에 교통난이 해소될 것 같고 그리고 MBC, YTN, KBS, SBS 등 디지털 미디어 시티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새로운 신흥 도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부광역철도 제가 열심히 추진해서 곧 우리 주민들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부광역철도 성산역, 상암역 만세! 정청래의 의정활동 중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연트럴 파크로 유명한 경의선 숲길공원 하늘 고래 얼마 전에 벽화가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행신까지 가는 KTX입니다. 네, 행신까지 가는 KTX. 옆에는 연남동 쌍마빌라. 요것도 이제 옆에 보이시죠? 쌍마빌라. 여기도 허물어지고 여기도 이제 공공시설로 되고요. 자, 이 경의선 숲길공원 여기는요 원래는 경의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공항선 두 개가 지나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건너는 곳이요 징검다리가 있는 곳인데요. 여름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서울에 센트럴파크가 생겼다. 연남동 센트럴파크. 그래서 연트럴파크로 불려지고 있는데 철길이 폐선된 곳을 공원화한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숲길공원이 됐습니다. 이 공원은 원래는요. 저 앞에 보시는 하늘채 아파트가 있는데요.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저 아파트 6층 높이 옆으로 경의선 공항선 인천 국제공항까지 가는 두 개의 철길이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갖은 노력 끝에 주민들과 힘을 합쳐서 이 부지를 7.4km 구간 공원화하고 대신 지하로 철길을 파고 마포구에서 사용하는 걸로 공원으로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제가 이 공원을 걸을 때마다 제가 100% 다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한 거지만 이 공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이 연남동까지 홍대 상권이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 연남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 그런 장소 핫플레이스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트럴파크 여러분 더 많이 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트럴파크 만세!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바람이 많이 부는 현장입니다. 지금 폐쇄됐습니다만 직장 폐쇄가 돼서 지금 빈터가 됐어요. 여기 보이십니까? 저쪽이 7,000평 정도 되는 데인데요. 제가 이렇게 비칠까? 안 비춰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를 경의선 숲길공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만 지금 공원이 안 돼 있어요. 이곳을 공원화하겠다. 그래서 어린이들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그래서 즐겨 찾을 수 있는 가족 명품 공원 만들겠다. 지금 착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를 잘 만들어서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옛날 성산 자동차학원 부지입니다. 곧 가족 공원이 될 것입니다. 서울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 명소 망원시장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마음의 고향입니다. 제가 지금 양말을 신고 있는데요. 제가 양말을 이 집에서 사서 신습니다. 제가 실제로 양말 많이 사죠? 네, 그러면 한 달 전에도 와가지고 양말 20켤 된 거 사고 갔어. 단골 손님이에요. 제가 초선 때부터. 맞죠, 사장님? 네. 그래서 제가 망원시장에 오면 들러서 양말 사는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많이 마세요. 네. 여기가 또 제 속옷 단골집입니다. 많이 파세요. 네. 굿이브닝. 네. 안녕하시오. 박경대 의원님 화이팅! 화이팅! 우리 의원님 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망원시장이 지금 서울의 명소, 대한민국의 명소잖아요. 그렇죠. 망원동 우리가 재래시장 지킴이 네, 그걸 했었잖아. 했죠. 제가 그 정 의원님 때문에 네. 국회의사당에 가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앞장서서 네. 우리가 저기 정경도가 같이 싸우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목소리가 네. 나가기 어렵잖아요. 네. 뭐 힘을 내서 국회에 저희를 초대를 해서 저희가 또 국회 국무총리부터 발언도 하고 해주시고 대정부 질문 때. 네. 그때 저희가 가서 참관도 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주신 거. 그때 한 1년 넘게 같이 뛰었잖아. 1년 뛰었죠. 1년. 그래서 그때 대형 슈퍼가 들어오면 망원시장 다 죽는다. 그래서 1년 넘게 투쟁해가지고 이거는 팔면 안 된다. 그렇죠. 품목 제한. 8개인가? 14개인가? 14개, 예, 예. 14개인가 하면 그 정도 되는데 예, 예. 망원시장에서 주력으로 파는 식품 예. 이런 거는 팔지 마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못 팔아요. 그래서 망원시장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예, 그때의 계기로 저희가 똘똘 뭉쳐서 그 힘으로 언론들도 많이 그때가 이슈가 되셨고 얘기도 경제민주화의 아이콘 그렇죠. 예. 그리고 재래시장 상권보호의 아이콘 이런 게 됐었지. 예.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전국 전통시장이 이렇게 길게 싸운 건 처음일 거예요. 아마 역사상이 드문 일인데 여기에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정청래 의원입니다. 우리는 동지지. 동지.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월드컵 시장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컵 시장 길 하나 사이지만 망원시장하고 월드컵 시장하고 이름은 좀 다르게 돼 있는데요. 아이고! 며칠 전에 이거 왔었어, 사업가. 만나고 갔었죠.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식사하시네? 네. 많이 파셨어요?
지금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욕 한마디 해주세요. 예. 뭔 욕을 해? 아 그럼 칭찬을 하든가요? 칭찬해야지. 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저기 망원동 시장을 위해서 많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상시 은은하고 계셔. 그러니까는 이번에도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종필 엄마, 정필이 엄마. 종필 엄마, 정필이 엄마. 종필아. 안녕하세요. 아 약수나 하셔 이제. 욕을 해? 네. 정청래 국회의원님은 TV에 그 말씀하러 잘 나오시잖아. 네. 그 항상 경청하고 있는데 네. 참 올바르게 잘하셔. 네. 시원하게. 네. 네, 참 맞아. 정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속을 반대 투쟁 우리 같이 했잖아요. 네. 저도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지? 그때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다리 아파서 쩔뚝거리고 다니면서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네. 그때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님이 그때 한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네. 너는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쫄딱 망해갖고 돌아가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서 나도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랬지. 그때 잘했어요. 그때 우리가 잘 싸우고 승리를 해가지고 네. 지금 월드컵 시장이 이렇게 지금 그래도 네. 안 망하고 잘 있는 거지 지금. 만세! 월드컵 시장 만세! 만세! 승리합시다. 끝! 갈게요.